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복지사회부대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받으면 훨씬 실습 신청 전, 신청 과정 그리고 신청 후에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사회복지 현장 실습. 우리가 먼저 여러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가치라든가 또 이론,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전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이고요. 사회복지는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는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입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가치나 윤리 그리고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이론들과 또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나 또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적용을 해서 전문직 사회복지사로서의 성장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이다. 실습은 여러분 실습 전과 실습 진행 그리고 실습 후 요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 중에 지금 이제 실습 기간을 구하는 분도 있을 테고요. 이미 실습이 진행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실습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내가 실습을 할 수 있을 건가라는 기관을 검색을 하게 되고요. 또 기관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기관을 마음에 두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관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방문할 때는 전화를 하거나 또는 찾아뵙겠다라는 이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 기간도 기관과 좀 조정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실습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실습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이제 실습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지도자가 하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잘 숙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실습 활동에 참여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일지를 작성하시고,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실습 교수들이 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변경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보통 실습 진행 과정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자, 실습 후에는 여러분들이 일지에 대한 슈퍼바이저에게 피드백 받은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지 제본을 하죠. 그리고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또 접수 문자를 발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실습은 전 단계에서 실습 후까지 끝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기관을 검색해야 되는데요.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에 접속을 하셔서 실습 기간을 검색해서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사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딱 하면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봐서 우측이죠. 우측에 보면 실습기간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표시를 해뒀죠. 여기를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실습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으로 검색하는 방법. 자, 난 경상도야, 난 강원도야, 난 경기도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1번 지역을 선택 후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상세 주소별 조에는
어렵다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여러분 되어 있죠.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1번 선택을 해서 쭉 여러분 요렇게 보면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조회 결과 내 기관명을 클릭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조회 결과가 여러분 쭉 떠요. 그쵸? 2번. 조회 결과가 쭉 뜨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관명을 클릭을 하면 상세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실습기간 선정 현황인데요. 관리 번호가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실습비가 얼마이다, 실습 교육 시간, 그리고 실습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 실습 기간 소재지, 연락처, 실습 지도자명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두 번째, 기관명으로 검색하는 거. 자, 기관명으로 검색할 때 여러분 실습 기간 선정 현황 다운로드를 딱 하게 되면 기관명 딱 여러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관명을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조회 결과가 나와요. 조회 결과가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관명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습 기간 소재지 똑같죠. 앞서서 뭐 실습 비용이 얼마이다, 기관 지도자는 누구이다. 자, 요렇게 해서 상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하시면서 요 수업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요 화면과 유사하게 찾아서 한번 클릭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엑셀 다운로드 방법인데요. 실습 기간을 선정 현황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별표를 또 해놨습니다. 쭉 실습 기관 선정 현황 다운로드.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쭉 내용들이 여러분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 대표자, 기관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지만 주소,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 그리고 실습비 이렇게까지 여러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 기간 검색하는 거 하실 수 있겠죠? 난 그래도 못하겠다 이러면 뭐 전화하시는 수밖에 없죠. 전화하세요. 자, 기관 방문 및 실습 기간 조율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실습 전에 여러분들이 뭘 선택을 했다, 기관을 선정을 했다. 자, 이제 그러면 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실습 기간에 대한 조율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전화를 해서 뭐 거기 실습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을 방문할 때에도요. 여러분 사실은 뭐를 지켜야 된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의나 예절을 지켜야 돼요. 사전에 전화로 실습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예, 제가 노인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제가 실습을 받아야 되는데 혹여 실습이 이 기관에서 제가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뭐 기관에 방문하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신청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기관마다 여러분 좀 상황들은 다르거든요. 만일 방문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좀 뭐 일하던 차림이나 여러분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좀 단정하게, 우리가 또 단정한 건 또 잘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단정한 옷차림으로 방문을 하고, 만일 실습 신청 절차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여러분들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기다리시면 되죠. 근데 만일 이제 대면으로 한번 기관을 방문하세요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을 했을 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실습을 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갈등을 하세요. A라는 기관이 여러분을 받아준다고 했고 여러분도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이 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B라는 기관에 또 여러분들이 알아보니까 또 거기도 받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에 한 약속들은 무참히 깨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습을 신청하는 것도 약속이고요. 하겠다라고 한 것도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칠 때까지 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학교와 또 저희들과의 약속이기도 한데요. 그런 약속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허물어 버리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속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실습 기간 조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실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160시간 이걸 어떻게 해요? 저는 직장에 다니는데 주말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는 근무가 월수는 시간이 가능한데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사실 학교가 도와줄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거나 또 면담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민을 얘기하시면 기관에서는 또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해서 수렴해 주는 기관도 여러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실습 기관의 실습 지도자와 여러분이 충분한 상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는 얻으실 수가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관에서 여러분도 받아준다고 했고 이제 언제부터 실습할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끝인가요? No. 신청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여러분 학교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7월 1일부터 실습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언제쯤 도착을 해야 되나요? 6월 한 25일이나 이때쯤에는 실습 서류가 도착을 해야 되고요. 또 만일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러면 언제요? 12월 한 25일이나 6일 정도쯤에 실습 신청서가 도착을 해야 돼요. 자, 실습생은 어떤 내용들을 학교로 제출을 하는가? 일단 신청서 1, 신청서 2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일반 공지사항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수업하시려면 로그인 하셔야 되죠. 로그인 하셔서 우리가 일반 공지사항을 보시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신청 서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신청서 1과 2가 있습니다. 자, 요거랑 또 하나가 있죠. 기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선정 확인서 또는 신고증이나 자격증 사본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요걸 봉투에 딱 넣는 거죠. 봉투에 넣어서 실습 일주일 전에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여러분이 보낸 서류가 없어졌을 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등기 우편을 학교로 제출을 하시면 학교는 실습 의뢰 공문을 어디에다가 실습 기관에다가 발송을 해요. 그리고 실습 기관은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서를 또 학교에 보내줍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실습 승인 및 공문 문자 발송 완료, 문자 수신. 자, 요렇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 일정 부분 실습생에게도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실습 기간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약속한 시간에 실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등기 우편 보내라고 말씀드렸고요. 팩스 안 됩니다. 자,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3길-34 조양빌딩 2층 한국복지사회부대학교. 자, 요렇게 주소가 되어 있고요. 제출 기간을 반드시 여러분 엄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류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죠. 제가 신청서 1과 2와 그리고 선정 확인서, 자, 혹은 신고증, 실습 지도자 자격증 사본 이런 걸 제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신청서 1을 우리가 예시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시면 예시가 다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공론 없이 기재해야 되고 전자서명 불가, 도장 스캔본도 불가입니다. 자, 실습은 보통 여러분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중 5일 이하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를 넘기면 안 된다? 5, 8이 40시간을 일주일에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실습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자, 직장 내에 동일 직장 내에서 실습 행위는 전면 불인정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요양원에 다니는데 거기에서 실습이 이루어진다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청서 1, 2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론 없이 기재해서 실습생 본인이 서명, 날인을 하는 것이 좋다. 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간 선정 확인서는 여러분 기관이 보통 압니다. 우리가 실습 기간인지 아닌지는 그 기관이 알아요.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셨잖아요. 검색해 보신 그 기관과 또 여기에 기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매칭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류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고요. 요건 기관에 있는 실습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기관을 방문했을 때 또는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사전 오리엔테이션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하잖아요. 기관에서. 그럼 그때 여러분들에게 실습 지도자가 신청하라고 요 서류는 주는 거죠. 요게 여러분 예시입니다. 1번 이렇게 작성하는 거, 2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되어 있죠. 실습 관련 양식은 나의 강의실에서 다운로드를 하는데 본교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 그리고 일반 공지사항으로 가면 됩니다. 자, 요건 기관에서 수령하는 게 3번이다. 1번, 2번, 3번. 자, 요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의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여러분 잘 하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한번 또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120시간, 어떤 사람은 160시간이네. 이게 뭐야? 여러분 2020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0년 이전에는 국법이고요. 이때부터 적용되는 법은 신법입니다. 자, 2020년 이전에 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수강했다. 이럴 경우에는 120시간이라는 실습 시간을 갖게 되고요. 2020년 이후에 이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160시간에 대한 실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국법에는 뭐가 없었냐면 실습 세미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세미나 총 3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세미나를 참석하셔야 되고요. 만일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습을 열심히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습에 대한 점수나 또 실습에 대한 인정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대면 세미나를 3번 해야 되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토요일 날 대면 세미나가 나 10시부터 12시까지야. 그러면 난 1시부터 실습을 진행하는데 이 시간은 어떡하지? 이 시간은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습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대면 세미나 참여일에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대면 세미나 2시간은 실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앞에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여러분 설명드렸죠. 대면 세미나를 하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그 2시간을 빼면 최소 4시간, 최대 6시간까지 실습 시간이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8시간 되지 않는다. 자, 서류 여러분 확인인데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에게는 참 상세하게 잘 합니다. 선정 확인서 제출 시 주의사항인데요. 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된 기관인지 아닌지 또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제 지도하는 지도자 명이 명시되어 있는가 아닌가 또 확인하시고요. 실습 기간은 기간 내에 실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뭐 우리 한국복지사회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그 기간들이 보통 언제냐? 뭐 12월 예를 들면 30일이나 이렇게 해서 5월 한 셋째 주 요때까지이고요. 요때는 그때마다 다르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반기에는 언제쯤 되는가? 보통 7월 한 1일 정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죠? 개강을 하고 그 다음 방학을 하기 전까지니까 한 11월 한 셋째 주나 뭐 요때쯤까지. 그래서 기간을 저희들이 여러분 약 얼마를 드립니까? 5개월 동안 드려요. 그 5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160시간 실습을 잘 마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주소도 요렇게 여러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시고 주소도 다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노란 봉투에 공지문을 딱 요렇게 붙여서 서류를 넣어서 여러분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실습 신청 여러분 잘 했네요. 아주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 보냈고 여러분들에게 실습 신청에 대한 문자를 다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자, 이제 뭘 할까요? 실습 진행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이 실습 진행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다? 실습 일지 작성입니다. 실습 일지를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뭐 예시를 주세요, 예시를 주세요 해서 지금 제가 하나를 요 예시를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 하나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실습과 관련한 공지사항 서류가 갈 때 보면 뭐 장애인 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도 일부 여러분 예시를 넣어놨으니까 그걸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날짜 적죠. 그리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적고요. 총 몇 시간? 8시간이면 8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일지를 작성해서 슈퍼바이저에게 드릴 때는요.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서 실습 지도자에게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실습 목표는 보통 한 2개 정도 적으면 좋겠죠. 여기는 어르신들 제가 보니까 입소노인 중심으로 이제 노인시설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입소노인 프로그램 참여활동 관찰하기, 또 생활활동 관찰하기, 뭐 이렇게 실습 목표를 한 2개 정도 넣었고요. 누락되는 시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여러분 실습 내용을 좀 기록하는 게 좋다.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 11시에서 12시, 13, 14, 14, 15 쭉 해서 쭉 이렇게 여러분 하면 좋고요. 일지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누가 진행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 또 여기에 보통 넣을 수 있는 게 또 누구를 넣을 수 있나요? 대상. 그죠? 그럼 이 시간대에 이런 내용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이걸 진행을 했구나. 그리고 우리 실습생은 뭘 했구나. 이 참여 활동에 대해서 관찰을 했구나. 자, 요렇게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하시고요. 실습 일지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오기입한 부분에 2줄로 끊고 자, 제가 만일 글자를 썼는데 잘못했다. 그럼 이렇게 2줄로 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 도장을 여기다가 딱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실습생, 실습 지도자 의견은 워드나 자필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워드 작성을 좀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필체가 너무 좋아서 보기가 좋고요. 어떤 분들은 또 악필이에요. 그래서 읽어보기가 너무 힘들 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서류를 다 워드로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드를 좀 배워서 하시는 것이 좋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뭘 넣어라. 실습활동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타 기관에 가서 시작을 할 때 시작과 끝맺음이 사실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치는 시간에 실습활동 피드백을 잘 해주는 기관도 있고요. 안 해주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지를 작성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해서 제출을 하면 아마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실습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자, 여러분 실습생 의견란이 우리가 한 이 정도가 돼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꽉 채워라. 뭐 2줄, 3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최소한 아무리 못 써도 어떻게 하라. 7줄 이상은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기관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일지를 잘 쓰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뿌듯뿌듯 기분 너무 좋거든요. 자, 요거 의견란 작성할 때 뭐 1번 배운 점, 2번 의문사항, 3번 소감, 4 과제, 5 건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그냥 그 내용들을 섞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실습 지도자가 알아서 실습 피드백을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일지에도 한 줄 정도 해서 딱 작성하시면 실습 지도자가 읽어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분들에게 또 해주면 여러분들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실습 일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실습 일지 양식은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기관 실습 일지 양식 사용 불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시로 했던 요 실습 일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요건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요양보호사는요 요양보호사 일지를 쓰고요.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일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배운 내용이나 언어를 사용해서 일지를 쓰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잘하지 않으면 도대체 일지를 보고 요양보호사 일지인지 보육교사 일지인지 사회복지사 일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다 학습할 때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용했던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좋겠다. 이제 실습 활동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이 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석장인데 기본보다 사진이 좀 많아서 나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는데 어떤 데 학생들은 어디다 붙이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실습활동 사진이 있는 요 부분을 몇 장 더 출력을 해서 여러분 사진을 붙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진을 붙일 때는 자, 요렇게 예를 들면 2024년 뭐 9월 11일 학습활동 지도 뭐 요렇게 여러분의 날짜와 그 내용들을 좀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나와요. 사람이 나오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만 보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는 얼굴이나 이런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걸 좀 공개된 장소에 놓거나 뭐 수시로 누군가가 뽑아볼 수 있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는 상당히 좀 중요하고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티커나 이런 걸 사서 얼굴은 이렇게 좀 붙여버리는 것이 예의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도 여러분 촬영해서 잘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마치는 그 기간 내에 갑니다. 방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뭐 어떤 또 다른 상황들이 생기면 뭐 방문을 못 하기도 하지만 뭐 대부분은 방문을 하시죠. 방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으셔도 되고요. 또 교수님하고 사진을 꼭 여기 안 붙여도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사진들을 주로 붙이면 되고요.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실습 기간에 갔다 온 보고용으로 또 사진을 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필요라 하면 또 드리겠지만 굳이 그 사진을 받기 위해서 너무 애쓰실 필요는 없다. 자, 여러분 실습할 때 일단 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시나 또 뭐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실습 지도자 지시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찰칵 이렇게 재미로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구에게 실습 지도자에게 실습 일지에 사진이나 이런 첨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네, 자유롭게 찍으세요 하는 분도 있고 아닙니다. 뭐 요럴 때만 하십시오. 요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건 기관에서 알려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때가 좀 제일 당황하냐면 기관에 방문을 또 하려고 하니까 학생이 실습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랑 뭐 우리에게 도는 정보는 아직까지 한참 남았고 아니면 이제 끝날 때가 아직 좀 남았는데 전화를 해보면 학생은 실습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교수님들도 아주 난감하고요. 학교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실습 종료일이 일정이 변경이 된다 이러면 반드시 1, 2주 전에 뭐 늦어도 하여튼 1, 2주 전에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실습 종료일이 일정 변경이 되는 분들이 난감한 분은 어떤 분들인가 5개월이나 뭐 이렇게 길게 실습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길어서 좀 이따 가도 되겠구나 이랬는데 전화해보면 끝났다. 이러면 정말 우리도 기분이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실습 종료일에 일정 변경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학교로 전화를 해서 제가 실습 일정이 요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기관이나 실습 지도자도 변경될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상황에 따른 변동이 있긴 하지만 실습 지도 교수가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실습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어려움, 고충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 또 잘 수합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거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고용가입에 되어 있는 분들 있죠. 고용보험 가입에 근무되어 있는 분들이 근무 시간대에 실습을 원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실습을 하게 됩니까? 연차나 그렇죠? 휴가나 이런 거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연차, 월차, 근무 스케줄표 이런 것들을
휴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일지 제출할 때 동봉해서 발생하면 됩니다. 요 증명 서류는 보통 어디에 붙이냐 하면 출근부 뒷장에 첨부해서 함께 제본하면 되거든요. 자, 아니면 뭐 근무 일정표가 있는 분들은 근무 일정표 내시면 되고요. 연차나 월차다 이러면 한 장 한 장씩 뽑지 말고요. 쭉 해서 뭐 본인은 4월 2일, 4월 7일, 4월 11일은 연차임을 확인하 이렇게 해서 통으로 쭉 해서 그런 내용들을 위에 있는 상사나 책임자에게 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근부 뒷장에다가 딱 첨부해서 함께 제본해서 학교로 슝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여기까지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사항 있어도 뭐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실습이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일지나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죠. 제출 과정은 실습 종료가 되면 2주 이내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그리고 팩스 불가입니다. 자, 실습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실습 일지에 그 슈퍼비전 받은 내용들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시고요. 출석부에 여러분 출근부에 여러분 사인 같은 거 누락된 게 없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실습 확인서가 있죠. 여러분들 실습 확인서도 저희들이 예시를 줬어요. 그래서 윗부분만 작성하고 아랫부분은 작성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습 확인서를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등기 우편으로 어디에 학교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기간에서 평가서를 학교로 보내주는데요. 기관에서 평가서를 학교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기관에서 여러분을 줘서 여러분이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게 실습 지도자가 딱 봉해서 여러분들에게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막 떼서 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봉한 부분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일지를 보낼 때 같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본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링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자, 요것도 안 됩니다. 책처럼 이렇게 제본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본 순서 여러분 쭉 나와 있죠. 제본 순서대로 여러분 딱 하시고요. 일지를 출력을 할 때 여러분 단면 출력을 해라. 양면 출력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제출하세요. 사본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본을 떠서 여러분들이 학교로 보내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이 신청서 낼 때도 우리가 주소를 딱 해서 보내드리지만 또 실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지를 제출하고 할 때도 우리가 주소를 또 딱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에서 하시고요. 일지 제본, 현장 실습 확인서 2부 이렇게 되어 있죠. 2부. 그 다음에 실습 평가서 기관에서 주면 받아서 내시면 되고요. 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가서를 주지 않는다. 이러면 꼭 기관에서 보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고 이거는 체크를 안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된다. 자, 내가 일지를 보냈는데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또 궁금하죠. 자, 그럴 때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서 강의실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강의실로 또 접속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실습 과목 제출 서류 확인을 딱 누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제출 완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출이 잘 된 거고 완료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조금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못 참겠다 이러면 어디로 전화하면 된다. 학교 여러분들 과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년의 과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이 끝나게 되는데 현장 실습도 여러분 평가가 있죠. 온라인 수업이 일단 20%, 과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과제는 온라인 레포트 제출인데요. 개강 후에 여러분들 강의실 내에 다른 과목과 유사하게 과제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내시면 되고요. 실습 일지가 40%, 기간 평가가 20%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 세미나 참석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160시간 대상 학생만 적용이 됩니다. 자, 대면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2회밖에 참석 못했다. 그래도 학점 이수 불가. 한 번 참석했다. 안 돼. 3번 참석했다. 오케이.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학교가 공지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대면 세미나와 관련해서 신청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서 궁금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학교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가요, 어느 학교를 여러분 다녀보셔도 여러분들의 욕구에 맞게끔 대응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여러분들이 실습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 진행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실습을 잘 완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실습을 이렇게 완수를 잘 하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뜻모를 의미와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움을 경험하리라 반드시 저는 다짐을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만 잘 살자고 사는 건 인생이 아니다. 인생은요, 더불어 함께 살 때 그 인생이 빛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가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아니면 절대로 가보지 못하는 곳들이 있죠.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또 보육원이라든가 또 미혼모 시설이라든가 뭐 요양원이나 뭐 이런 시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시설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또 다른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고 또 그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세상에 할 수 있는 일들도 한번 고민하면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만큼 사람을 성숙해 하는 과목은 없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일정들 바쁜 상황들이 있겠지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잘 완수하셔서 여러분 삶의 또 다른 미래에 좀 가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잘 채워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 끝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이런 것들은 질의응답이나 게시판에 올리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